8월 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8월 6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25일째입니다. 자, 이번 이제 8월 15일을 앞두고 자유우파 국민들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두 세력이라 그러면 우리공화당은 정치 집단이죠. 그리고 정가원 목사가 이끄는 단체, 이 두 세력이 이번 8월 15일 집회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사람들 모집하고 또 집회 성공을 위해서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8월 15일 날이든 어떻든 이 조원진 대표 혹은 정가원 목사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바라볼 시각은 아니고요.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만약에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아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뒤에 아젠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두 단체들이 집회 성공, 나아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이 붙는 이런 가정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집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흐리게 나옵니까? 날씨가 흐리니까 저까지 흐린 것 같은데요. 지금 비 피해 없습니까? 비 피해요. 지금 이거 완전히 하늘 또 노했나 봅니다. 하늘 또 노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모두가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오늘 8월 15일 날 날씨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은 분들이 8월 15일 날 날씨에 관심이 보이던데요.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8월 15일 날 흐립니다. 작년 8월 15일 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우산을 쓰면 이제 우산을 쓰지 않으면 빗물이 젖고 우산을 또 쓰면 또 앞사람 찔리고 할 거 이래 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이런 날씨 있는데 올해는 그런 비가 안 오는다는 게 일단 일기예보의 그 발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과연 대한민국의 우파 운동을 어디까지 내가 인바이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들. 물론 제 전제는 박근혜 대통령 이 석방과 이 탄핵무효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게 해야 된다라는 3대 이 모토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러고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들로 일을 했습니다. 방송하고 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는 어떤 하나의 이 회전문 프레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가감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와 또 방송의 어떤 이 언어 선택, 어떤 수준의 어떤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공산주의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아예 이제 공산주의와 전면전을 펼치는 공산주의의 흑우성을, 공산주의의 실체와 본체를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제 네 차례에 걸쳐 이 강복절 집회를 했습니다. 매년 강복절 집회 때마다요, 많은 국민들 노게 해라, 노십시오 해가지고 국민 속으로 집회가 되기 위해서만 했는데요. 한번 하고 나면 끝납니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강복절 집회 특징이 이제 보수파들 단합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 집회 열리자라고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태극기 집회, 강복절, 이 우파들 집회들 다 단합 집회하기 위해서요. 서울역에 이 각 태극기 시민단체 대표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요. 그날 한번 우리가 공동 집회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뒤에서 다 나름대로 이 작업을 했고, 또 그때 그분들과 함께 이제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지만요, 이게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뭐 각자 어떤 뭐 처지들, 각 집회하는 집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이라 봅니다. 이 집회를 개최하는 각 단체의 이기심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또 이익적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부터는요, 강복절 태극기 공동 집회라는 말만 놓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집회를 개최하는 각 세력 단체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실망을 했고, 또 두 번째는요, 리더들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모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뭐 했지?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리더가 됐지? 라는 것들 잘 모르겠고요. 단순히 뭐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면 다 같은 편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갈랐었습니다. 미통당 지지하는 사람들, 뭐 대부분 다 미통당 지지로 다 돌았었고,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은 저는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 저는 이제 뭐 우리 공화당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 당시에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그 회의에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하면 따라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하나의 뭐 이 건시적인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공화당에 참여했던 분들이 토론하다가 뭐 그냥 토론장을 약속했다면서 나가버려 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그때 실망을 했어요. 토론하다가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때가 3년 전 일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또 이제 뭐 집회 공동인이 어떠니, 뭐 서로 연합 집회를 하자니 어떠니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제 비주스는요, 연합 집회 그 개소리 하지 말고 정가원 목사는 정가원 목사대로 하고, 우리 공화당대로 하고, 또 각 태극기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끼리 하고 나서 뭐 이게 뭐 거기 하면 되지, 무슨 연합, 이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 좌우와 성격이 다르듯이 지금 태극기 우파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공화당 정가원 목사가 주도하는 저기는 이번에 이제 김경재 그 전 자유청년맹 총재가 이제 그 대장이 누구만요. 저 양반 우리 공화당을 굉장히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난하고, 또 정가원 목사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상당히 이 비난적 목소리를 올렸던 분들이죠.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미통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도고, 저때 당장 뭐 김경재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0일 총선 앞두고
4.15 총선 앞두고 4월 9일 날 우리 공화당 여의도 땅스 앞에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해체하라. 그리고 뭐 조원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허평한 장군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했는데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 자체와 이제 우리 공화당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 이슈가 또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또 돌고 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합을 집회를 하든 공동 집회를 하든 간에는요, 원 슬로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하야해라, 박근혜 하야해라, 하야하라는 어떤 박근혜 슬로건, 또 박근혜 탄핵 슬로건, 그 다음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슬로건이 좌파들이 써먹었던 원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문재인 퇴진, 또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또 국민 저항 운동, 이제 이런 슬로건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데 보면 뭐 문재인 하야, 문재인 파면, 문재인 탄핵, 이 도대체가 뭐 제가 볼 때는요, 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전략이. 이 전략이라는 부분도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문재인 퇴진이, 문재인 하야가, 문재인 끌어내리기가 대전제가 된다 그러면 그 대전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적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전술적 개념이 대전제가 되어버리고 대전제가 하나의 전술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저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강령이 제일 문제거든. 강령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강령이. 제가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조선일보에 나온 전면 광고입니다. 문재인 파면 8월 15일 예비대회 경북궁 7번 출구로 되어 있는데요. 낮은 연방제 헌법 파괴, 부정선거 사법법 장악, 거짓평화 안보 해체,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 부동산 경제 파탄, 종북 굴종. 그리고 행사 진행은 이제 뭐 예배를 가지고 뭐 교회 단체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겠지만요. 대장이 김경재, 이제 국민혁명의 의장이 이제 정광훈 목사, 그리고 이제 불교, 또 뭐 이 종교계 1,460개 시민단체가 이제 참여한다라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 광고를 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문재인 하야해라, 하야 광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야, 뭐 그저께까지만 해도 문재인 하야라는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또 문재인 파면으로 나가니까요. 저는 헷갈립니다. 지금 파면해야 되는가, 하야해야 되는가, 탄핵해야 되는가. 탄핵과 파면과 하야의 세 가지가 돌고 있습니다. 이 투쟁에 있어서는요, 딱 원 메뉴가 돼야 됩니다. 원 메뉴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투쟁은 실패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선전선동의 핵심 타겟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한번 보시죠. 우리 공화당 못 살겠다 끌어내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 국민 저항권 발동, 8월 15일 국민대회 한국은행 앞에. 자, 우리 공화당이 이제 못 살겠다 끌어내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핵심 구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입니다. 퇴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이 문제는요, 변치 않는 강령입니다. JBC 뉴스가 지금 우리 공화당의 집회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JBC 뉴스의 이 강령 모토가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것 퇴진이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이고 탄핵 무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것은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기 전인
2017년 8월 30일 이전부터 JBC 뉴스가 강조해 왔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때 바로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투쟁의 주안점으로 삼기 때문에 JBC 뉴스가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JBC 뉴스의 강령과 우리 공화당의 강령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강원 목사의 강보를 보면요. 낮은 연방제, 저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림으로써 해결될 부분들이고 부정선거 사법법 장악 적어도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면요. 적어도 소멸됩니다. 소멸적 끝입니다. 거짓평화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 저거는 기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경제 파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북굴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대전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저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선 계기가 됐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이 역사와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체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바로 탄핵무효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저는 핵심이라 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벗어난 상태에 있어서의 나머지는요, 그냥 이슈 대응입니다. 이슈. 그냥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분풀이 하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 문 끌어내리는 거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는요, 이것은 대한민국 자유, 역사, 체제의 전통성을 지키느냐, 이어나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 부동산 폭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이유도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23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도 지금 폭망하고, 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집을 가진 자들을 지금 완전 범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제가 누구냐? 바로 미통당 쓰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던 사탄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이 근본을 흐트러지기 위해서 사소한 연방제 방안, 통일 방안, 이건 이슈입니다. 이슈에 대한 하나의 그런 각 항목별, 개체별 투쟁 목표고 방향이지 이것이 전체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8.15 집회가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일반 국민들. 많이 아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저는 헷갈린다 봅니다. 자, 이나저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서울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정가운 조원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냐 없냐라는 게 이제는 개념적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매년 해마다 보면 이 이벤트적인 집회들, 집회 8월 15일 집회 끝나면 모든 분들이 막 하루살이 같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8월 15일 지나면 뭔가 세상이 바뀔 줄을 알았다. 내가 집회에 참석하면 모든 게 변화되고 바뀔 줄 알았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좌파들의 집회는 이 낮은 계층들, 소위 노동자, 농민, 민중적 계층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사회에 대한 하나의 불만적 요소를 마구마구 그들은 이 폭발을 시키고 또 폭력적인, 또 이게 대해서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적인, 다시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입각에 해간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우파의 어떤 투쟁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파의 투쟁 방식은 혁명적 투쟁 방식이 아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무작석방시켜야 되겠다는 하나의 이런 이슈입니다.
좌파들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 민주주의 혁명을 가겠다는 게 기본 모토에 깔려 있고, 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찾겠지만 그 찾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 석방을 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좌파들이 이 집회할 때는요,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하면서 이들이 기층 민중들이 사회에 대한 욕구를 불만시키지만, 우파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자면 이분들은 우리가 좌파들이 말하자면 자본가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가진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체를, 이 사람들이 어떤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혁명적 상을 도발시킬 수 있는 상의 여건들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자유우파 쪽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높습니다. 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소수가 참여합니다. 이 소수의 참여는 문재인 정권의 분통을 터뜨린 자들이 참여하는데요. 좌파들의 집회는 문재인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의 분통을 터뜨린 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혁명을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 민주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혁명적 상에 들어올 때는요, 이게 어떤 그 우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지주들이라든지 자본가들이 앞장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쟁취할 때는 다 실패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중 속에서 들어왔던 집회가 성공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8월 15일 집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얄팍한 실수한 게 뭐냐면 8월 15일이 토요일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입니다. 8월 15일이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비가 와가지고 비 때문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금요일부터가 휴가 절정에 이를 겁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8월 15일 날 기점을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8월 15일 기점을 해가지고는요, 전국에 있는 콘도라든지 호텔이 다 매진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이 뭐 한가운데 끼어 있다, 평일날 끼어 있는 날이라 그러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8월 15일이 공교롭게도 토요일이면서 이 좌파 정권이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버림으로써 우파들의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들, 바람을 빼버렸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집회가 지금 우리 공화당이 지금 3자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달라, 1당원 1현수막, 1당원 10명 이제 같이 오기, 1당원 1일 100장 이 현수막 전단지를 당보를 배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 공화당이 이제 알리기 위함보다는 국민 대참여를 시키기 위한 3자 운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비가 오나 지금 이 바람이 불어나 우리 공화당 집회에 이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보를 배포하고, 당보가 모자라 가지고 발을 둥둥둥둥 굴리면서 언니, 아저씨 당보 좀 남는 게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가지고 들어올지. 그래서 이번 집회는 사실상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집회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8월 15일 기한은 마지막 집회인데, 이번 집회가 어느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고, 그리고 그 집회를 보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식의 위기를 봉착할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과 해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요, 이제 문재인 정권은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물은 끓고 있는 중입니다. 끓고 있는 중인데, 이 끓고 있는 물을 가장 또다시 이 찬물을 얹는 그 집단이 바로 미통당입니다. 미통당. 그리고 이번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번 집회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예의주시할 겁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알리는 그런 방송도 하고 그걸 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애국은 집에 앉아서 입장문 발표하고 집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정원 국무총리가 나옴으로써 앞장섬으로써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공화당 지도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원 국무총리를 그날 연사로 초빙하십시오. 정원 국무총리가 연사로 우리 공화당 무대에 서신다. 그러면 정원 국무총리의 애국적 진정성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 국무총리가 우리 공화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순간은요. 그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글들은요. 자기 스스로 면평을 위한 하나의 기회주의 뻥이라고 봅니다. 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원 국무총리를 우리 공화당 지도부가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 무대에 세워야 되고 그 무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거나. 그러면 두 번 다시 정원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가리 잡아 찌부려야 됩니다. 제가 이 정원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편지가 한 7,000명이 읽었더구만요. 7,000명이 읽었으면 많은 분들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우리 공화당이 역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가원 목사가 집회하는 것도 취재는 하지만 저는 저 집회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저 집회에 공감은 하지만 저는 저 집회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역시 반문재인 세력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요. 저 집회가 내세우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저것은 자유 집회의 고유의 이슈이고 저것은 하나의 취재를 하기 위한 대상의 이슈지. 저것이 제가 저 이슈를 가지고 어떤 이 혁명적 사항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경재 전 자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와 이 당원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고 또 저기에 있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우리 공화당 자존심에 상처를 줬던 분이십니다. 사람이요. 처음과 끝이 깨끗해야 되고요. 떠날 땐 깨끗하게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개처럼 떠나면요. 결국은 시작될 때 개처럼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정가원 목사 집회를 부정하거나 혹은 저기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이 투쟁의 일병선들, 일간선들 그리고 이제까지 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확한 한계를 걸어왔던 그 투쟁의 방식을 저는 지지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석방이 구호가 석방에 대한 우선적 슬로건이 없는 집회는요. 저는 그 집회는 자신들의 집회, 자기들의 세력화를 위한 집회라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문재인 끌어내리는 것만큼 막중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전 일본 무토 대사 어제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에서 발표됐죠.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독재당이다. 일갈했습니다. 무토 대사,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한번 무토 대사를 제가 일본에서 만나기로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토 대사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 대사가 이 민주당이 독재당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 문재인은 국회 무력화 행포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 독재당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법이 개정된 과정을 이제 기술하면서 이런 얘기를 적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총선 압승 이후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 뜻대로 정치를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 심의도 하지 않고 정권 어떤 의향을 추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주 고무 스태프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관련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그리고 절차 토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그리고 이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와 토론이 그치지 않는 민주주의는요, 합의는 그런 엉터리입니다.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라도 붕괴할 수 있는 이태로운 평화다. 한국은 이태로운 평화고, 그래서 문재인은 화합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립을 부추겨서 좌파 정권을 영속하고 보수파는 철저하게 몰아내려 하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 지지자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자, 이것이 무토 대사의 얘기보다는요, 우리 공화당이 피곤한 눈이 오나 더우나 안 더우나 한결같이 얘기했던 주장이 바로 무토 대사의 얘기입니다. 무토 대사도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자, 무토 대사가 얘기했던 낮은 연방제, 부정선거, 사법장악, 특별장악, 물론 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에 어떤 결사저지할 수 있지만요, 실질적인 결사저지보다는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파면을 시킨다 해놓고 그 파면적 결사저지 방향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또 무토 대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무토 대사는 자기 저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는 저서와 또 문재인이라는 재액은 재앙과 애군을 갖다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토 전 일본 대사, 예전에 저 한국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일본 대사관 옆에 보면 짜장면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집 잘하는데 지금 이사 갔는데 그 앞에서도 이제 같이 짜장면도 먹고 굉장히 이분이 친한판데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잘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다수 대 소수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는 좌우,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 대 서민,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 세금 내는 자와 세금을 조금 내는 자, 그리고 인서울대학교와 비인서울대학교, 그리고 강남대, 비강남, 서울대, 서울 수도권대, 지방간, 또 대기업대, 중소기업간, 최저임금을 받는 자와 또 이 최고임금을 받는 자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또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외고와 자사고대, 일반 고등학교, 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장교들과 사병들과 어떤 그런 대립구도를 문재인 정권은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립구도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만나가지고도요, 문재인 정권 지지하느냐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특정 대학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 내려가가지고 문재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문재인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은 타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것은 좌우의 개념을 떠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완 도책을 해주니까 이것은 좌우를 떠나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또 지지를 보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설탕물을 주입시키니까. 지난 선거 때 코로나 자원금, 지원금을 주니까요, 얼빠진 인간들 그냥 찍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토 대사가 가장 잘 찍은 건 뭐냐면요, 문재인을 소위 말하자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이 문재인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게 무토 대사가 얼마만큼 이렇게 잘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저는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잡지가 이제 저한테 오면요, 제가 풀로 다 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풀로 다 연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데요. 가능하면 한번 우리 공화당하고 무토 대사가 연결해가지고 이는 어떤 이 반공주의 벨트, 지금 조은진 대표가 일본과 그리고 이 대만, 홍콩 또 미국 이 자유주의를 추구한 국가들과 함께 이 반공 벨트를 형성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공 벨트의 핵심은 바로 무토 대사도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무토 대사가 언젠가 되면 한번 제가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우리 공화당에서 뭐 이래 강연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뭐 우리 공화당 뭐 이 연설하고 하는 분들 또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 뭐 지금 현재 이렇고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는 분들 보면요, 일반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보다도 더 못한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무토 대사라든지 또 미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하는 이런 분들을 한번 초대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떤 좀 이래, 지금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어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아주 북한 문제와 인권 문제를 외쳤던 분들, 아마 인지현 대변인도 잘 알 겁니다. 인지현 대변인도 잘 알고 또 국내 언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미국에 폭스뉴스 놓았던 그 변호사 누굽니까? 그 변호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변호사도 한번 어떤 변호사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그러는데, 그래서 야 제가 참 머리가 나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공화당 시국 강연에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 시기의 시각을 가지는 것보다는요, 다양한 시각을 좀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8월 달에 일본 하나다 잡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 그리고 왜 석방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태, 아마 무토 대사가 지적했던 글과 거의 비슷한 글들이 8월 후에 다 이제 실릴 건데요. 근데 이번엔 잠깐 빠졌습니다. 빠진 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3고심에서 그 파기 한송심에서 이제 30년을 선고받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게 뭐냐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처럼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좀 약간 미개한 나라다 이런 쪽으로 편집 방향을 제목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 제목 때문에 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제가 제목 때문에 제목을 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지 마라 라고 했고, 일본 측에서는 제목은 편집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손을 좀 이해해 달라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글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가 입장에 대한 전을 긁지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상을 1984년에 어떤 악의적인 정권에 비유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국내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우려 때문에 저는 그 제목에 대한 것을 이제 내려달라 이야기했고, 일본은 이 제목이 가야 된다 얘기했고,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어떤 경우든 제가 글을 적는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이 억울함과 잘못된 것을 짚는데 이것이 일본 측에서 그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라는 느낌일까? 이용당했다는 느낌입니까? 그래야 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는 또 위안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잡지사에 제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지사에 글을 기고했는데 마침 제 글과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 글이 같이 실렸습니다. 같이 실리면서 저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유석춘 교수의 글들은 이 학자 입장에 있으시지만 위안부가 한국 측에서도 운영했고 뭐 한국에서 어떤 뭐 이렇게 뭐 해줬다 이런 식의 이제 되니까 일본은 그걸 또 악용을 했습니다. 저는 국익적 측면가요 진실과 정의를 부딪힐 때는 저는 국익을 선택하는 놈입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지만요 좀 더 압니다. 일본에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본심과 다테마에 그 심가의 차이가 뭔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국칼을 들고 있는 또 한 손에는 차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독을 들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일본 쪽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미디어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그 사람들하고 일본 정관계 인사들하고도 상당한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제가 파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만약 이런 식으로 이 글을 봤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글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의 말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받았을 때는 이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또 뭐 예를 들어 산케이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고 인용해가지고 또 이 한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 옥죄이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의 시각과 내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결집시켜 가지고 그때 합을 이루는 결집 시간을 가지고 글을 적자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12월 달 특집호회라든지 아니면 내년 1월 특집호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을 적는 걸로 이제 저도 오케이 했고 뭐 서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만큼 이 글 하나 제목 하나에는 굉장히 제가 예민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제목 하나가 이 자체가 이 전체 여론을 쥐고 흔듭니다.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 물론 제가 이 8.15에 대한 원본은요. 제가 원본 기사 이 소위 이제 게르지라 그러죠. 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왔던 모든 그 일본어로 된 거는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깝잖아요. 제가 그걸 쓴다고 정말 눈이 쎄 빠졌습니다. 뭐 일본 잡지에 기고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굉장히 이거 힘들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정신적 멘탈이 제가 다 갔는데요. 굳이 사장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뭐 그대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면 저도 뭐 예를 들어 일본 큰 잡지에 제가 글을 기고함으로써 JBC 뉴스의 명성이 올라가고 대외적인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뭐 국내에서도 다른 보수파 다르다의 어떤 뭐 질적 차별적 돼가지고 저도 하고 싶죠. 물론 저도 이제 계속 글을 많이 적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익이 먼저 돼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익이 돼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는 그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탄핵 무효를 외치고 대통령 석방을 외치지만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으로 입장에 난처하게 하고 대통령의 눈을 끼치는 행위는요. 저는 반역적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누가 억만금을 주고 들어오더라도요. 예전에 이제 영국의 MA그룹의 변호인들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도 영국 분들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 대한 국익적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듯한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요. 저는 어떤 사람들과도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한이 많고 억울하고 순교의 길을 걷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에 대한 존중, 존경, 또 그분에 대한 입장. 저는 이 개인 박근혜 이전에요. 그분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정책을 잘못했든 못했든 간에 그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불법 사기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또 1225일 동안 영의 몸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급선무는 불을 끄는 것도 물 난리도 중요하지만요. 대통령을 빼내고 구출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일본 이 지식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이제 이 도쿄대학교 국제정책을 공부했던 교수도 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시 그 교수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수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이 지금 뭐 문재인 지지율이 높고 촛불혁명인데 제가 그분들 뭐 하냐면요. 교수형들이 됐네요. 교수 생활을 하려면 이 전체적으로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국제 이 정책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이 얇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다 바뀐다는 거죠. 미국에 가서도 그때 이제 조원진 대표가 2년 전에 미국 언론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한국에서 문재인 지지율가 지금 70% 80%인데 왜 당신은 문재인에 대한 하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조 대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볼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는 거 보면요. 지금 어리버리한 것지만 어리버리한 것들이 당수 8단이라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애들 자체는 소위 공산혁명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억압받는 자들, 소위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층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계층들이 지지층을 확보해가지고 이 지지층들이 이 가진 자들을 깨부숴야 된다라는 그런 구도. 그 구도가 공산혁명을 가는 가정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혁명이 된다면 이들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유토피아 같은 세상들. 니네들도 땅을 가질 수 있다. 니네들도 집을 가질 수 있다. 니네들도.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을 처단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영원히 집도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가진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향했던 이 비난들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로 이 가진 자들, 부동산을 가진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 정오가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자들요, 당신들 돈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뺏깁니다. 두고 보세요. 아마 이 다 뺏기면서 당신들은요 반역자로 지칭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역자로 지칭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을 수탈한 자로 지칭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괜히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요 집회 나가면 아이고 어쩔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요 집구석에 있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강남 사시는 분들 특히 집회에 많이 참석하세요. 강남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집회 많이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 사시는 분들도 그 주변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아니 언니 뭐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깨우쳐질 겁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요. 다 뺏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우리 공화당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투쟁을 불사르고 있고 또 조원진이라는 대표의 리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많은 여러분들이 후원 또 기부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 못해주는 것을 우리 공화당 또 애국 자유우파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뭐 독립운동도 군자금이 있어야 독립운동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도 돈이 있어요. 독립운동. 왜 돈 없이 일반 지금 우리 그 당원들이 핏방에 돈 받아가 해주면 결국은 이득 보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뭐 여론조사 보니까요. 미통당이 지금 여론조사가 더블당을 지금 1% 쫓아갔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이 뭐 주인이 가져간다든지 이런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가지고 비판하고 막 해보면요. 그 지지율은 미래통합당이 가져가 버립니다. 미래통합당이 가져가 버려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34.8%, 또 더블당이 35.6%.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조만간 뒤바뀌게 되겠느냐. 서울에서는 이미 뒤바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뒤바뀌어졌고요.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또 이제 한 매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55.9%다. 치밀의 최저치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이제 확 바뀌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가요, 이 대구 경북이 이 46%가 나왔습니다. 46%가요.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제 긍정평가 46% 났는데요. 다른데 예를 들어 지금 뭐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문재인에 대한 이 긍정평가가 35% 정도, 대구, 경북은 46% 나왔고요. 그리고 강원, 제주가 38% 이래 나왔는데 이게 대구가 이제는 어떤 그 보수파의 정당의 보수파의 어떤 포밭이라는 자체를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볼 때 무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평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서울이 60.2%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인천이 56.6%가 나왔고 대전, 충청, 세종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 제주가 61.9%가 나왔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 이제 62.7%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이 51%가 나왔어요. 51%가 문재인을 부정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도, 광주, 전북이 31.3%가 났습니다. 대구, 경북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부정을 전라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 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조사도 대구가 월등히 앞서고 또 문재인 정권 부정평가를 바라보는 대구는 부정평가에서는 월등히 낮고 그래서 조원진 대표를 대구 달서병에서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대구가 이제는 보수파의 뭐 희망, 보수파의 어떤 뭐 성지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여론조사로 일비일락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조 대표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미통당 지지율 또 올라가는 것도 뭐냐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돌은 주인이 챙기는 꼴을 된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진중근이라는 전 동양대 교수를요. 이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제 지식 행상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했는데 오늘도 자기 페북에 이 미래통합당 몰락은 친박 공천에서 비롯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자를 키우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라고 이제 이 표현은 짓거리였습니다. 진중근이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인물입니다. 뭐 농객 하는데요. 저는 그런 농객은 농객 중에 농객도 아니라 봅니다. 진중근처럼 생각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중근이 뱉은 모든 언론들이 다 다뤄주고요. 진중근은 모든 이슈에 좌우 이슈에 숟가락을 올립니다. 언론들이 다 다뤄줍니다. 진중근은 그냥 말 그대로 자판 깔아놓고요. 자판 팔았냐는 소위 예전에 시장통에 가면요. 떠리하고 이런 자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아는 체를 합니다. 깐죽거립니다. 그리고 핵심적 자파 논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사기를 합니다. 우파들을 깝니다. 아마도 이 자체가 이 좌파들의 새로운 외형적 확장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합니다. 소위 나팔분이죠. 그리고 저는 외람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외모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죄송하지만요. 나불나불거리는 새끼 생긴 자들은 안 좋아합니다. 나불나불거리게 생긴 자들요. 뭐 쟤처럼 생긴 걸 좋아한다고요. 저도 쟤처럼 생긴 것도 혐오합니다. 하지만 나불나불거리는 생긴들 있잖아요.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깐죽깐죽거리는 것들요. 소위 말하자면
이런 자들은요, 막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제만이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번 집회는 가짜는 가고 다시 진짜가 모이는, 진짜가 결집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강훈 목사가 개최하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개최하는 집회도 여러분들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집회 성격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집회하는 집회 맞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집회하는 집회로 오면 됩니다.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약장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JBC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석방 그리고 문재인 정권 퇴진 끌어내리는 것은 이것은 JBC 뉴스의 3대 강령이고 그 3대 강령과 우리 공화당이 외치는 그 강령, 그 슬로건이 맞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집회를 지지할 따름입니다. JBC 뉴스의 여러분들의 지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향후에 이제는 앞으로는요, 이 정권은 혁명적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여함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고 땅 위에 또 사람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한탄을 하셨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썰어버리겠다라는 생각 성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방주 안에 이제 이 가축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다 위해서 구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비가 40일간 대홍수 비가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종교인은 아니지만요.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심판의 날들. 그리고 이 심판의 날들, 인간의 사악함과 사람을 속이고 부정을 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은요. 결국 하늘이 처벌해 줄 거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세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으로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아닌 우리를 대타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우리만의 어떤 작은 마음속의 정부를 되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모함, 반란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대로 우리끼리 있지 않습니까? 볏짚도 하나로 놓으면요 끊으면 끊깁니다. 근데 볏짚을 엮어놓으면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당겨도 끊기지 않습니다. 볏짚이 하나하나 뭉치고 똘똘똘 말아질 때는요 누구도 당겨도 끊을 수 없는 볏짚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을 노아의 방주로 봅니다. 그 방주,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이 조원진 대표나 여러분들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타고 있다는 그 자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탄 사람들과 안 타는 사람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집회 여러분들이 그 방주를 타고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좌파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 실상을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통해 이기고 싶다면 이 8월 15일 날 노아의 방주, 그 방주호, 그 방주의 배를 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진 자들, 여러분들은 부르주아들 일종의 자본가들은요 영영 문재인 정권의 이 악의
놀이에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무토 대사가 아주 잘 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만 지지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무토 전 일본 대사의 말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공화당 집회, 여기 JBC 뉴스의 댓글창에 우리 공화당 집회 어디 몇 번 어디 가로 홍보 전단한다. 여기가 오늘 완전히 시장바닥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실시간 채팅이 1,300명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들어오는데요. 우리 울산 음지학 위원장님 들어왔어요? 울산 위원장님 들어왔어요? 울산 음지학위원장님, 사의원 선생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세계에서 1등 국민, 사의원 선생님, 우파 승리 TV, 우리 공화당 8.15 태극기 집회 정오 12시 한국은행 앞으로, 미통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좌파 이중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타기 위해서는 8월 15일 날 그 배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배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배가 딱 대기되어 있으니까요. 그 배를 타지 않는 자들은요, 홍수에 시내려 갑니다. 비가 와서 지금 홍수에 시내려 가나 그때 배를 못 타고 홍수에 시내려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강남 사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깨어난 분들은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빨리 깨어나세요. 당신들 다 뺏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JBC 뉴스 빵 안 칩니다. JBC 뉴스 빵 안 치고요. JBC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쥐새끼를 잡을 때 쥐새끼 생리를 제일 잘하는 놈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좌파를 잡을 때는요, 좌파 생리를 제일 잘합니다. 제가 좌파들 좀 잘 압니다. 좌파 쓰레기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압니다. 위원장님 오늘 많이 바쁩니까? 자동차 고칩니까? 차. 아유, 차 고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보면서 이 속초에서 저한테 꿀을 보내줬어요. 누가? 속초에서 저한테 꿀을 보내줬는데요. 허평한 장군님 꿀 드리라고 보내주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엄재학 위원장님이 이 방송 들어 밝히겠지만요, 우리 허평한 장군님 드리라고 복숭아 한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JBC 뉴스는 울산에서 엄재학 위원장님이 보내주신 복숭아, 아까 복숭아 한 입 꺼내 물라다가 한 입 꺼내 먹으면 허평한 장군님 드릴 때 또 한 개 어디 갔냐 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안 묻고 제가 꾹꾹 남겨놨습니다. 오세요. 제가 이제 오늘 허평한 장군님을 제가 저녁에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가지고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세요. 제가 허평한 장군님 배달합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저녁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허평한 장군님한테 참기름 보내고 싶은데요. 허평한 장군님한테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엄재학 위원장님 제가 그 복숭아 하나 훔치 먹어도 될까요? 예? 저 속초 우리 박 사장님 제가 꿀 한 병 이래 맛보도 되죠? 아니 그냥 다 갖다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제가 한꺼번에 오늘 저녁 6시에 JBC 저는 택배 기사로 돌변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허평한 장군님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에 보탬될 만한 거 보내주시면 개고기 잡아가지고 보내주지 마세요. 또 양이라든지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고기 보내지 마시고 하면 제가 오늘 허평한 장군님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달 사고 기본입니까? 그런데 복숭아 하나 먹는다고 배달 사고가 이게 될까요? 이 꿀 하나 먹었다고 여러분들 같이 나눠 먹어야죠. 네, 장군님 꿀 드시고 이제 이번에 8월 15일 날 또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복숭아 드시고 엄재학 위원장님 자동차 수리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따스함이 넘치는, 그리고 JBC 뉴스는 늘 택배합니다. 택배. 오늘은 비가 오는 택배 달려가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저녁에 우리 허평한 장군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허평한 장군님
이번 8월 15일 날 집회에 제가 막 껴안고 업고라도 집회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허평한 장로님이 오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몸이 편찮으신 분도 그날 노아의 방주를 타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삐칩니다. 하물며 사지 멀쩡한 뭐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정가훈 목사 집회 가도 괜찮고요. 또 우리 공화당 집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역사 체제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좀 시부림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